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뭐 100만 원 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지만 액면 분할이 많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장에서 1위는 태광산업으로 71만 원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선뜻 접근하기는 어려운 가격대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소수점 거래가 시작됐다는 것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부터 국내에서도 소수점 매매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민주화다 뭐 이런 평가도 네. 있던데요. 일단 소수점 매매가 무엇인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주식은 한 주 단위로 거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시작은 재밌게 시작됐어요. 이게 미국의 리테일 브로커치사가 배당을 재투자하는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여기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재투자했는데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주식을 한 주가 아니라 0.1이나 0.1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해서 한 발생 상품이 원래 기원이 됐고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6일 날 요 소수점 투자, 그러니까 한 주가 아니라 0.1이나 0.2,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높은 금액의 그 한 주가 높은 특징돼 있는 그 주식들을 좀 개인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1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고가 종목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점이 바로 이런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자본시장연구원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자산이 작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선호하느냐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 상식에서는 자산이 작으면 작은 종목을 선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자산이 작은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고액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우량주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산이 작을수록 리스크 해지를 더 하고 싶어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그 소수점 거래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형주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점이고, 사실은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이런 이점보다도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더 큰 이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이게 간접 효과라 그러는데, 자본시장에서 일종의 증권시장은 지금 브로커리지나 뭐 리테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생기다 보니까 증권시장의 금융상품들이 파생화되면서 일종의 금융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가 이제 금액 단위로 투자되거든요. 한 주 0.1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만 넣어놓으면 100만 원이 자동으로 0.1주라든지 이렇게 분산 투자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도 이 돈을 증권사 이런 데다가 소수점 투자를 하게 되면 일종의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주식 접근성,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서 역시 20, 30대 초년생들의 그 자본시장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 한 주사나 만 원짜리 10주사나 같은 건데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다르죠. 맞습니다. 네. 네. 자, 해외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특히 뭐 요즘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제 로빈후드나 찰스 스왑 같은 이런 소수점 매매 전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에서 투자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이 재밌는 것은 그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원래 굉장히 높은 주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 아시듯이 2020년 8월에 그 애플하고 테슬라를 애플은 4분의 1로 그리고 테슬라는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냐를 연구조사한 것들이 나와요. 네. 봤더니 그 이후에 이 테슬라라든지 애플에 대한 주식으로의 그 시장 참여 흐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0분의 1로 액면분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국민주로 되고 있는 거죠. 같은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 블루칩에 대한 유인 효과가 미국에서 굉장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유입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까라 그런 이제 시장에 좀 예측을 불명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분명한 유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변동성이 큰 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로 적금 붙듯이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바람직한. 그동안 정부가 크도록 그 우량주에 투자하라 뭐 했던 것이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뭐 잘 알아봐야 할 것도 있죠. 네. 주주에게 부여되는 배당이라든지 의결권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방식이요. 예를 들어서 0.1주 투자한 사람이 10명이 모이거나 이렇게 0.1주, 0.2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0.1주나 0.2주 투자한 사람, 0.3주 투자한 사람이 모여서 한 주가 되었을 때 이 증권사가 이것을 애탁결제원에다가 맡깁니다. 네. 그러면 주주 권리는 누가 가지느냐? 애탁결제원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주 권리는. 메탈컬처원이 직접 뭐 투자해서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죠. 주권은 애탁결제원을 가지되 대신에 신탁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그 투자한 사람이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권이 없으니까 의결권은 애탁결제원을 가집니다. 네. 대신에 배당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신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이 발생하면 그 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 0.1주를 투자했건 0.5주를 투자했건 배당은 진행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네. 요 특징이거든요. 요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초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타임리하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빼고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 그 소액 이 투자는 그거 자체는 이제 어렵다.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그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빨리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런 그렇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주점 주식 거래가 제가 전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한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성향상 이것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바틀렉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트레이딩이 어렵다. 왜냐하면 모여야 한 주가 돼야 투자가 되니까. 그렇죠. 언제 투자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도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장중에 악재가 갑자기 나왔다. 그렇죠. 또 팔고 싶은데 이거 바로 예. 못 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ETF하고 뭐가 달라? 머치를 푼다고 뭐가 달라? 그렇죠. 그 정리식 푼다고 뭐가 달라? 이제 다른 이유는 ETF는 여러 주식을 묶어서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소주점은 그래도 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막 걸음마를 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주가 모여야만이 신탁을 맡기고 투자가 되고 네. 다시 또 이 구조적 문제는 소주증 거래라는 그 특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사실 원래 이 소주증 거래를 허용할까 말까 굉장히 서왕설래를 많이 했어요. 이유는 과세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과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주식 거래할 때 그 소주증 거래도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 주식과 같이 거래세는 0.23%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허점이냐면 주식이 온전한 한 주가 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주주들은 원래 양도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주주들이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백큐미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몇백억이라도 분산만 하면 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거 있어서 요거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요걸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소유자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과세당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점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뭐 증권사가 미리 주식을 확보해서 네. 그거를 소수점 거래식으로 팔 수 있지 않는가요? 그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한 주를 거래하고 싶은데 모으다 보니까 0.8주밖에 안 모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증권사가 사실은 거기에 돈을 보태서 한 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증권사들의 약간 자유도가 높아진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소수점 거래 첫날 네. 그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그룹주라고 하던데요. 네. 이 뭐 얼어붙은 시장에 우량주 매수 확대 뭐 기대 이런 것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했을 텐데 이 앞으로 이 소수점 매매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소수점 거래가 해외 거래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통계를 좀 봐보니까 올해 8월까지 약 3년 동안 그 총 72만 5천 명이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고 거래액이 한 12억 5천만 달러니까 한 1조 한 4천억 정도가 적지 않네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세대가 되게 재밌는데 네. 요 거래한 71만 명의 세대를 좀 구분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20, 30대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소수점 거래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하고도 허용됐지만 이 20, 30대가 가장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술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의 특징은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좀 신규 파생 상품을 다루는 쪽의 증권사들이 조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두 가지죠.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뭐 1,000불 이상짜리 주식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대에 접근한 주식이 아까 엔젤 엔솔이라든지 뭐 고려 아이언이라든지 사실 몇 개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고액 주식의 숫자가 너무 작다는 게 단점. 뭐 그렇다고 사실 초등생들은 3, 40만 원 주식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원래 취지였던 그 아주 블루칩 중에서 100만 원, 뭐 1,000불 이상짜리의 주식은 숫자가 작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약간 조금 스쿠프가 작다는 것도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액면 분할이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액면 분할보다는 오히려 소수점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그거 일종의 대체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인데 이 소수점 투자가 된다면 굳이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네. 그 대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뭐니 해도 문제는 장이 좀 개선되면은 맞습니다. 이런 소수점 투자도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